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대규모 전산장애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 앞두고 이곳까지 마비가 되면서 혼란이 커졌습니다. 기계 전산도 안 되고 조금 명절 세려면 돈도 찾아야 되잖아요. 지금 못 찾는데 언제 되는지. 우체국에서 돈을 못 찾았다고요? 그렇습니다. 강원도에 거주하는 60대인데요. 친구 아들 결혼식이라서 이제 돈을 이체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야 했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 은행들이 통폐합을 하면서 일부 시골 지역엔 우체국 말고는 다른 금융회사가 없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체국 없이 이렇게 금융이 빨리 돌지 않는 상황에서 발을 동동 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했는데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 바로 주말 대전에서 있었던 화재 사건 때문이고요. 바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정자원의 연기가 이제 휩싸이면서 화재 사건이 발생을 했고 이 화재로 인해서 전산실의 전원이 끊기는 일이 발생을 한데요. 이 공간이 국가의 정부 IT 시스템이 모여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먹통 사태가 발생을 한 것인데요. 오는 금요일부터 사실상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이 명절에 필요한 목돈을 못 찾을까 봐 걱정하는 상황도 굉장히 컸었는데요. 다만 현재는 대부분의 금융 서비스는 모두 복구됐다라고 합니다. 예, 우체국 금융 서비스는 현재 재개가 됐습니다만 소비자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배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접수 파일을 생성하고 그 파일을 배달하는 곳으로 별도로 다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소요됐습니다. 자, 배송이 늦어진답니다. 추석 명절 때 뭐 과일 같은 거 이런 신선식품은 그러면 이거 늦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 우려가 곳곳에 나오고 있는데요.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우체국 택배로 못 보낸다 이런 방침이 세워진 상황인데요. 보시면 추석 선물 세트, 소고기, 과일, 이런 버섯 같은 경우에는 못 보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산물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시민들이 우체국 직원들과 마찰을 빚기도 하는데요. 한 시민은 강원도에서 우체국을 방문해서 사과를 보내려고 하는데 그 우체국에서 뭐라고 했냐면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가지고 제때 못 갈 수 있다며 접수를 거부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시민 입장에서는 다른 택배는 되는데 왜 우체국 택배는 안 되냐 이러면서 따지긴 했는데 어쨌든 못 보내니까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시기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체국에서 하루 평균 택배가 160만 개가 간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160만 개가 예, 아니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것 때문에 배송 대란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가족들이 돌아가셔서 화장장 이거 예약해야 하는데 화장장 예약 시스템도 마비가 됐습니다. 유족들은 이러면서 여기저기 전화 돌려가면서 빈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예약이 지금 인터넷상으로는 전산이 망가져서 안 되세요. 그래서 지금 유선상으로 지금 예약 도와드려요. 아무래도 불편이 있죠. 인터넷에서 다 등록하고 정보도 주고 하는데 안 되면. 자, 이러면서 3일장 치르려다가 4일장을 치르게 된 유족도 있다고요? 네,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렸는데 발인이 미뤄져서 강제로 4일장을 치르게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화장장을 어렵게 구하면서 늦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전국 화장시설을 이 한 번에 온라인으로 검색을 해서 예약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접속이 제한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별 화장장에 직접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이게 예약 창구 단일화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었는데 이렇게 오히려 전체 마비로 이어진 상황인 겁니다. 국내에서는 일평균 900건의 화장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유족들에 따르면 우선 화장 일정이 확정이 돼야 장례식장과 발인 날짜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걱정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장처럼 날짜가 중요한 게 또 있는데요. 부동산 계약 같은 경우에 뭐 등기부 등본처럼 계약서에 뭐 도장도 찍고 그 전에 꼭 그 확인해야 할 서류들이 있는데 이런 서류들 발급이 되지 않으면서 서류도 못 보고 계약을 하거나 계약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이렇게 불편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또 자칫 대학 입시 일정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각의 우려지만 이제 그런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나이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이들 성적표라든지 생기부 다 올라가는 그런 그 나이스 시스템이 이제 교육부하고 교육청 학교들을 다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예. 지금 현재는 이제 로그인 그 서비스가 복구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당분간 이게 지금 행정안전부 인증 체계하고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시스템 운영이 불안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대학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 모집 자체는 대부분 다 마감이 됐습니다. 일부는 뭐 시험도 치르고 있고 한데 지금 문제는 이제 모집을 하고 시험을 치르고 이 전형 자료를 보지 않습니까? 그 나이스 시스템을 받아서 끌어와서 이렇게 나이스에다 학생이 올리고 그걸 학교에서 받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내신을 반영할 때 그 나이스 시스템에 있는 자료를 불러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차질이 생길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우려가 생기는 부분이 바로 교통범칙금입니다. 범칙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가 세수가 되니까 국가 세입이라든지 세출, 회계 기금 이런 과정이 다 전산화돼서 그 관리가 되는데 이번 화재 여파로 시스템이 다 먹통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럼 범칙금 안 내는 건가요? 못 내는 건가요? 사실 뭐 내고 싶어도 못 내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자칫 이게 또 가산금이 붙는 뭐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그 부분은 아마도 가만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거 완전 복구가 빨리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언제쯤 될까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 높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복구하고 있는데요. 그 전소된 96개 서비스 시스템은 대거로 이전 구축하는데 약 4주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한편 대규모 먹통 사태를 일으킨 이번 화재는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배터리가 문제인데 배터리를 옮기기 위해서 작업하던 중에 화재가 났다고 지금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예. 그 발화한 배터리는 지난해 정기 점검에서는 정상 판정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 연한이 10년이 지나 교체 권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후 배터리 교체 권고를 받았다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냥 상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국이 이제 화재를 조사하는 원인 중에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